매거진. 2015년 1월 15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김용민 트위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거부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가장 적게 선택된 항목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 등 경제 문제로 여념이 없어서 이게 4%였고요. 5%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북핵 관련 중국의 입장 정리가 안 돼서, 또 하나는 북한과 사태 수습방안 조율 중이어서가 꼽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6%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서였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2222표가 참여한 가운데 집계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씨를 영입한 것과 관련해 여러분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김용민 트위터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됐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이 사실상 전권을 갖는 실세 선대위원장으로서 4.13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민주화라는 가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종인 박사를 모시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한편 문재인 대표는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 야권 대통합 차원에서 영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학살된 젊은이 185명이 안장된 4.19 민주묘지를 찾아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국부 운운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공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느 나라를 보건 간에 나라를 세운 국부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화합의 힘으로 미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지혜가 대단히 필요하고, 백찬홍 CR재단 운영위원은 이승만이 뿌린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이 4.19로 터졌다는 한상진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뒤, 이런 논리라면 3.1운동은 일제가 뿌린 독립운동 씨앗의 결과고 광주 항쟁은 전두환이 뿌린 민주화운동 씨앗의 결과인가, 차라리 새누리당과 합당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한일 외무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했지요. 한겨레 21이 한국인과 제1조선인, 일본인 등 국제법과 인권법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들은 이 합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하나같이 무효라고 판단해서 주목됩니다. 특히 변호사인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합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조약으로 체결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합의문도 없이 두 나라 외교장관이 언론 발표를 하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합의를 일본과 했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네. 그러면서 박찬훈 교수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해임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일본 집권자민당 국회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이 그랬습니다. 네, 이름이 사쿠라다네요.
경찰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에 반대하면서 노숙 투쟁 중인 대학생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데다 이번에는 24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만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네, 오늘 단연 톱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였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아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성안한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합리적 보수 인사 등 전방위적인 영입을 통해서 당을 확장하고 유연하고 품격 있는 정당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 영입 과정을 지켜본 문재인 대표 최측근 진성준 의원이 JTBC에 나와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김종인 그 전 수석 장관도 하셨고 수석도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무슨 위원장도 하셨는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뒷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모시게 된 겁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도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만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며칠 상관으로 먼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돕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수를 놓치셨군요. 네네. 그래서 영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꾸준히 만나오면서 경제에 대한 말씀도 듣고 정치에 대한 말씀도 들어왔던 것으로 압니다. 네. 근데 최근에 당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김종인 전 의원 같은 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라라고 청했는데 그것도 한 서너 번 정도의 간곡한 청이 있었던 것으로 참고 처리를 하셨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직접 가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문재인 대표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경향신문 오늘자 사설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경제, 민생을 삶의 문제로, 민주주의 가치를 이념의 문제로 도식화하는 일이다. 민생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정권 견제와 정권 비판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을 부축하되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에는 결기 있게 맞서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유능한 야당과 강력한 야당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영입 1호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TV조선 인터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어록이 될 만한 발언을 했는데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에 대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북 확성기가 심리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대선에서의 여론전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TV조선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 Q 방송 내용 들어보시죠.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김용판 전 서울총장 같은 경우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개인적으로 김용판 전 총장께 축하를 드리고요. 다만 판결문을 보시면 우선 그 당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 12월 16일 밤 11시 부적절했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죠. 다만 무죄 판결의 의미는 의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즉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 거짓임을 알면서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유가 증거로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 부분은 뭐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사법적인 판단 이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정치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경찰 내부에서의 적절한 경찰 지휘관으로서 행동이었느냐. 예.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그리고 3.15 부정선거 등을 합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하다고 했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은 당연히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국정원이 뭔가 영향을 일으키려 했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이트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자주 가는 그런 사이트가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사건이 처음 나고 많이 행해졌다고 하는 그 사이트는 듣도 보도 못한 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표 소장님이나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이 된 당시 고은희 수서서 과장이 조금 뭔가 오버액션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 시각도 당연히 뭐 인정을 해드려야 되고요. 다만 법원에서도 검찰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트위터라는 가장 활발히 소통이 이루어지는 SNS의 대명사죠. 그곳에 1,100만 건 이상의 글을 국정원이 2,633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중복해서 올리면서 일베라는 지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그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트위터를 통해서 1,100만 건 이상을 전파시키고요. 이것을 다시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또 전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시발단이라고 법원에서 인정이 됐죠. 윤정훈 전 목사이면서 새누리당 당시에 대선 사이버 기획단장으로 임명장까지 받았던 분. 이분이 여의도에 사무실 차려놓고 또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전파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사이버상에서의 정보 왜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거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제대로 이 수사를 못 파헤친 겁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기소 자체가 이건 사건의 그 경중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나간 그런 거라고 봅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훈 전 목사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분은 국정원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연결이 돼 있죠. 시발단이라고 민간인 역할이었고요. 국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종명 전 3차장, 그리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혐의에 대해서 법원 인정을 했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의 역할은 또 유죄 판결이 내려졌죠. 군사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확실하게 사법적으로 실체 인정이 되었다. 그 사건 자체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었느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하고 있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지금 탈북자들이 지금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심리전의 효과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선에서의 여론전이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나게 많이 행해진 사이버 여론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 출입 기자들과 온라인에서는 국민의당 내부 사정과 관련된 이른바 정보지가 돌았습니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호남권 탈당파 의원들을 2선 후퇴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논의했는데 이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전해져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탈당파의 구심점인 김한길 의원과 국민의당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는 논란으로까지 비화됐는데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문병호 의원에게 김현정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 사이에 이미 좀 냉기류가 느껴진다, 균열이 느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정치적인 입장도 조금은 다르고 현 상황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이견은 충분히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되어 나가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일각에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와요. 뭐냐면 호남의 지금 현역 의원들을 총선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게 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데 이런 논의가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없는 게 어떻게 그렇게 바깥으로 완전히 됐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본인들에게 확인해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호남 의원들을 불출마시키는 방안을 당에서 논의하니까 지금 호남 의원들이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해서 집단 반발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뭐 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공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천할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탈당해서 이 당에 합류했다고 해서 다 공천 주는 건 아니다. 엄정한 똑같은 당연하죠. 기준을. 하지만 호남 의원들 전체 불출마 이런 소문은 다 헛된 거다 이 말씀이세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장 15명이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을 반대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누리과정 대책 특위 토론회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은 15명의 기초단체장을 대표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명에는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도록 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경기도는 누리과정 담당 시도를 포기하라 이렇게 촉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간 2천억 원 정도의 부채를 썼지만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1조 5천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 위기 수준이 40%를 넘어 이제 50%의 파탄 수준으로 내몰릴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에 대해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광역 기초정부로까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국가의 사물을 지방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경기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도민을 위해 꼭 쓰여야 할 일에 올바로 쓰이고 지방자치가 더 잘 되도록
꽃피울 수 있도록 부디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호소합니다. 지역발전, 시민의 삶 질 제고라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네, 오늘도 요건희 대통령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야, 막말되지? 아이고, 인사하기도 전에 제 이름을 왜 부르십니까? 야, 나도 하나 좀 물어보자. 예, 저한테 뭘 물어보시게요? 야, 너한테는 문재인이 전화 안 하디? 제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달라고. 저한테요? 아니, 저한테 무슨 그런 연락이 오겠습니까? 야, 너도 얼마나 훌륭하냐? 너는 육도 문학가 아니야, 육도 문학가. 그냥 문학가도 아니고 육도 문학가. 너의 그 탁월한 막말 실력을 언더그라운드에서 묻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그래. 예, 인터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는 데 앞장섰던, 그러니까 요건희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힘썼던 김종인 씨가 오늘 문재인 대표 품으로 갔네요. 어떻습니까? 감회가요. 야, 감회가 어떻긴 재활용 쓰레기를 치워간 건데 고마울 따름이지. 그 재활용 쓰레기는
경제민주화 약속도 있었겠죠? 경제민주화? 야, 그게 어폐가 있지 않니? 생각해봐. 경제를 어떻게 민주화해? 야, 삼성이 민주화가 되냐? 현대차가 민주화가 돼? 오너가 있는 회사인데. 되지도 않을 일을 갖고 무슨 민주화 운운해? 야, 민주화는 백남기 씨 딸 이름이지. 경제민주화는 요건희 대통령님 입으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예, 누가 써줘서 읽었다. 야, 읽으면서도 나는 경제민주화가 뭐지? 88 올림픽 기념주화 같은 주화의 한 종류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기업들이 파렴치하게 이득을 독식하면 불방망이를 들겠다. 이 약속하셨죠?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 공약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근데 약속 다 지켰어. 아니, 언제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까? 야, 비정규직이 당하는 차별이 뭐니? 쉽게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정규직도 쉽게 해고하려고 법을 바꾸고 있잖아, 씨발. 국회가 통과 안 시켜줘서 존나 열받는데. 그리고 기업들이 이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또 애쓰고 있잖아. 청년 희망 펀드 만든다면서 기업들 삥 뜯는 거 봤지? 야, 이런 일 아무나 못한다. 야, 문재인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럼 그게 경제민주화입니까? 아니면 말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올해 총선 주요 의제로 격차 없는 사회, 네, 이걸 내걸었더군요. 계층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차별 없애는 세상을 만들자. 이걸 시대정신으로 여긴다는 말 같은데요. 야, 정말 때깔하나는 죽이지 않니? 네, 때깔만요. 이번에는 또 어떤 공약, 또 어떤 슬로건으로 국민들을 기만할까, 동포들을 사기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넌 맨날 속았다고 그러는데 이번엔 좀 믿어봐. 야, 격차 없는 사회, 나 자신 있어. 그게 내 전공 아니니? 이게 전공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야, 잘 들어봐. 의료 민영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 거야. 왜냐? 똑같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왜냐? 똑같이 쉽게 해고될 수 있으니까. 이거 앞에서 얘기했지. 또 대학물도 못 먹은 사람이 서울대 출신에게 느끼는 열등감, 이런 거 없어질 거야. 몽땅 취업난에 시달릴 테니까. 그리고 못 사는 집 아이가 이건희 회장 손자를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왜냐? 다 돈 내고 어린이집 가고 다 돈 내고 유치원 갈 테니까. 또 유상급식 할 테니까 무상급식 다 끝내버린다는 얘기야. 어때? 이게 바로 격차가 사라지는, 차별이 원수함 덩어리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되는 그런 사회 아니겠어? 나보고 말 어버버 한다는 새끼들 있지? 야, 왜 너희들 말은 사람들이 안 믿냐? 내 말은 믿고. 그게 다 진실하지 못해서야. 나 봐, 얼마나 진실하니?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한겨레 정치부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 건 한 겁니까? 아, 뭐, 그 당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말이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작년에 박영선 당시 비대위원장이 영입을 추진했던 인물 아닙니까? 예. 근데 문재인 의원은 그때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네.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게? 오늘 취재한 걸 보면요. 네. 참고 초려를 했다고 하고요. 예. 네. 어쨌든, 많은 좀, 영입 제의가 강하게 들어간 것 같고. 네. 예, 본인도, 이제는 뭔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네. 이쪽, 더민주 쪽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뭐 이게 낌새라도 있었습니까? 오늘 낌새라고는,
얼마 전에 박영선 의원의 이제 북콘서트 오기로 했는데 안 오셨다고 그래요. 예, 그 지금 박영선 의원이 상당히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탈당을. 겉으로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고 아마 박영선 의원 쪽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이제 눈치를 좀 채고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오전에 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상당히 오랜만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불통 행보를 또 비판하고 안철수 의원도 분열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러고 이제 오후에 바로 발표가 난 거죠. 전인주의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셨다고. 네. 일단 새누리당 사람을 끌어들인 데 대한 그런 논란 이런 건 감수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안철수 신당도 계속 중도 이 중간층을 이제 먹겠다고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또 운동권 정당의 이미지 이런 것도 약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혹시 박영선 의원을 주저앉힐 그런 계략은 없었습니까? 이게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박영선 의원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박영선 의원 쪽에서는 아마 단독 선대위원장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재인 대표에게? 네. 네, 그건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조금 리스크가 있는 사안이어서. 저는 김종인 전 의원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공동 체제로 가겠죠. 박영선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의를 하고. 두 분이 또 이제 워낙 막역한 사이니까. 박영선 의원, 김종인 전 의원이 이렇게 당으로 들어오면 박영선 의원은 나가지 못할 거다. 이런 이제 계산도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논란은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생의 핵심 공신으로 또 꼽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런 분을 데려올 수 있겠는가 이런 논란도 있겠지만 사실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걸 돌파구로 삼으려 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자, 이런 와중에서 과연 중도 전략을 취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에게 견제구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말이죠. 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김종인 전 의원은 좀 역사의 죄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김종인 전 의원이 박근혜 후보를 돕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경제민주화 공약 안 나오겠죠. 그렇죠. 지난 저희 김보엽의 더 정치 공개 방송 때 박성민 컨설턴트가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정당의 그 정책에서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아니면 그리고 자신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 상당히 불리한 이미지가 있을 때 그때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방책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안대희,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한광옥,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김종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가진 자를 위한 그리고 부자 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의 이미지를 매우 희석시킨 거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셋 중에서 가장 큰 그 파급력을 보였다고 꼽으라면 저는 김종인 전 의원을 꼽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정말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경제민주화 공약을 그렇게 잘 지킬 거라고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의원은 나이가 지금 벌써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고 그냥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다는데요. 내가 그 큰 죄를 졌다.
그런 좀 통절한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네. 자, 어쨌든 뭐 사과를 하는 절차를 거친 뒤 앞으로의 그 정치 시형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흥미진진해요. 예. 그 지금 더민주에서는 상당히 외연을 넓히고 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영입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장성 출신도 영입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정통 야당으로서의 진보성과 동시에 어떤 중도의 그 영역을 또 외연을 확장해가는 측면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과 상당히 중도 영역을 둘러싼 그 쟁탈이 상당히 격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참 아주 흥미진진하게 돌아갑니다.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국민의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이죠. 한상진 위원장께서 이승만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또 했습니다. 또 했어요? 네, 4.19 묘역을 참배하면서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칭하면서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승만 전 대통령 때 뿌려진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이 성장해서 4.19 학생혁명으로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19가 이승만 내쫓은 건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까요? 이거 어디 아픈 거예요, 이분? 그래서 좀 이 얘기는 좀 너무 심하다는 궤변이잖아요. 궤변이지. 그렇죠? 예,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4.19가 터진 게 아니라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터진 건데 그런 그 중간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우리가 너무 지금 과오만 얘기하고 있다. 공적도 얘기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공과를 다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겠지만 이런 논리로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궤변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그 중도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춘천 중도도 아니고 말이죠. 이상한 그렇죠. 중도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역사적 맥락에 다른 해석으로 볼 여지가 없는 부분까지. 그렇죠. 이 사실 왜 이승만을 찬양합니까? 왜 이승만을 재평가하려고 하겠어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고, 독립운동의 업적을 무시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뉴라이트가 혹은 이런 이 나라의 우파들이 과거 친일 불의한 행적들을 지울 목적으로 그렇죠. 그 친일파들을 중용을 했고 또 결국 자신의 통치 기반으로 삼았던 이승만을 띄우려 하는 차원에서 국부 이승만 추앙하기 이 전략 이걸 만들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승만 전 대통령 국부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아버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건국의 개념과 이제 상통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거고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임에 불과한데 이렇게 한상진 위원장도 지식인 아닙니까? 서울대 교수셨고 진보학자로 그동안 알려졌는데 진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식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못 쓰시면 안 되죠. 하여간 지금 멘탈 붕괴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분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세운 국민의당 앞으로의 진로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그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정강정책기초위원장을 맡은 황주홍 의원이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시대가 마감되고 노무현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2-3명을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집권을 꿈꾼 것은 난센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강정책을 마련하면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획체를 가미를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나라에 그 보수가 너무나 많고 그 보수들이 다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한다라고 착각하는 네.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국민의당 주류를 이루고 있군요. 보수도 좀 건전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 네, 경제의 속살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전화 음질이 아닌 마이크 음질로 접하게 돼서 너무나 맑고 명랑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너무 무거운 얘기들만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첫 번째 뉴스로 좀 가볍게 그냥 웃고 넘어가실 수 있는 뉴스를 하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정치 테마주라는 게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유행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테마주라는 말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쉬운 단어일 거고요. 예. 그리고 아마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가장 각광받는 종목이 어떤 거냐면 하이트론이라는 회사인데요. 하이트론? 예, 이 회사가 한 열흘 사이에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도 아니고 2대 주주가 국민의당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신 한상진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랍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사례를 들려드리면 한국 테마주 중에 전설적인 테마가 1988년도에 있었던 만리장성 4인방이라는 테마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북방 외교가 한참 이제 시작을 할 때, 만리장성이 갑자기, 만리장성에 바람막이 샤시 공사를 한다는 소문이 나던 거죠, 증시에. 예. 만리장성의 바람을 왜 막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소문이 나돌면서 그 샤시를
대한알루미늄이 되기로 했다. 예, 이런 소문이 나오면서 대한알루미늄이 제일 먼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샤시 공사를 하는데 인부들이 이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이 검정 고무신을 신기로 결정이 됐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검정 고무신 제조업체인 태화의 주가가 또 덩달아서 뛰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이 일을 하시는 그 근로자분들이 휴식 시간에 먹을 간식으로 호빵이 결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삼립식품 주가가 엄청나게 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그 검정 고무신을 신고 호빵을 드시던 그 근로자분들이 호빵을 먹다가 체하면 공식 소화제로 회스탈이 지정됐다는 소문으로 한독약품 주가가 급등을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유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니 그 공사하는 분들 화장실 갈 때 유한 킴벌리. 그렇죠.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셨으면 만리장성 5인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증권 기자를 한 몇 년을 해봤었는데 제가 그 제일 기억에 남는 테마주가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실시되느니 마느니 했었을 때 이제 주 5일 테마주라고 해서 주 5일제가 실시가 되면 제일 먼저 방송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로봇호텔들이 많이 들어설 거라고 건설주가 한참 뛰었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불꽃놀이가 많아질 거라는 이유로 한국화약 한화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콘돔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는 이유로 유니더스 주가가 올랐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웃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참 제가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주월 근무제가 실시되면 곧 청소년들도 토요일 날 쉬게 될 거다. 학교도. 그렇게 되면 그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드를 만드는 50본드, 부탄가스를 만드는 대륙제간 이 두 회사의 주가가 같이 뛰었습니다. 이건 오반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테마로 엮이고 주가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뭐 새해 벽두에 그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혹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부디 올해에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그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의 아들이 2대 주주다라는 이유로 오르는 정치 테마주 같은 건 거들떠보지 마시고 좋은 주식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작전을 펼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그 종목에는 세력, 주포 이렇게 불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당기고 내리고 조종하고 그런 그 각 종목마다 있는 세력을 주포라고 부르는데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종목은 이런 작전, 주포들의 장난질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 투자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개미를 봉으로 하는 우리 주식시장의 풍토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그러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이 나라가 이렇다 보니 좀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 내연녀가 김모 씨라고 있으시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는데 이제 여기에 SK그룹 계열사들이 개입이 돼 있다 이런 소식은 이미 나온 바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게 SK그룹이 이 김모 씨 내연녀의 아파트를 뭐 비싸게 사줬느냐 이걸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 김 씨도 그 외국 국적 교포시고 그다음에 그 미국 시민권자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으로부터 아파트를 사준 회사도 이제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외국간 거래법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데 이 사건이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SK건설이 반포동의 아펠바움이라는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그 74평짜리 아파트를 하필이면 그룹 회장의 내연녀인 이 김 씨가 15억 원가량 15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SK그룹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2년이 지난 2010년 4월에 이 아파트를 8억 5천만 원을 더 붙여서 15억 원보다 이제 8억 5천만 원을 더 붙여서 24억 원에 판매를 하는데 그 아파트를 산 곳이 또 공교롭게도 SK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버가야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SK그룹이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이 버가야 인터내셔널이 그 아파트를 그 김 씨로부터 비싸게 8억 5천만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남겨줄 정도로 비싸게 산 거는 절대로 특혜를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외 직원들이 한국에 갔을 때 기거할 숙소가 없어서 샀을 뿐이고 아주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회장의 내연녀가 SK건설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고 하필이면 SK의 해외 계열사가 그분으로부터 8억 5천만 원이나 시세 차익을 덧붙여서 샀는데 그게 그 회사 직원들이 한국에 왔을 때 묵을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 구한 아파트다. 이거를 믿으라고 해명을 하면 그게 이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이거는. 아니, 통상 그렇다면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그렇죠. 아파트를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우연과 우연이 겹쳐도 하필이면 아파트를 샀는데 그룹 회장의 내연녀로부터 아파트를 살 확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버가야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그 한 주간지가 취재를 해보니 그 회사가 실제로 싱가포르의 소재지도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둘 때 많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처럼 법인세가 조금 낮은 곳이나 홍콩처럼 조세회피가 가능한 지역에 법인세를 놓고 이 버가야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주 업무가 뭐냐면 공시된 바에 따르면 경영자문이 주 업무라는 거거든요. 그럼 컨설팅을 해주는데 주로 SK그룹에서 싱가포르나 그쪽에 진출하는 회사들 컨설팅을 해줬겠죠. 자, 컨설팅료라는 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매기느냐는 건 정말 널뛰기입니다. 그러면 비싼 돈을 매겨서 버가야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 돈을 많이 몰아주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버가야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실체를 떠나서 제가 참 이 그 최태원 회장이 그 감옥에서 출소를 하실 때 제가 그 김영민 PD님 앞에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성경책을 손에 끼고 출소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 불륜 사실을 밝힌 이유도 종교적인 책임감 때문에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이 먼 훗날 어쨌든 이 역사의 기록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3년에 최태원 회장 1조 5천억 원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2013년 최태원 회장 500억 원대 횡령으로 구속.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회사 돈으로 횡령, 분식회계 뭐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되면 이게 역사의 기록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부동산 이 매매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렇게 해서 내연녀한테 이 부당한 이득을 안겨준 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2016년 최태원 회장 회사 돈으로 불륜.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건 그러니까 아니 회사 돈으로 횡령이나 사기를 쳐야지 회사 돈으로 불륜 이 정도 가면 이건 정말 우리 후세가 보기에 너무너무나 쪽팔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뭐 법상으로는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불륜이 범죄가 아닐지는 몰라도 회사 돈으로 이게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 돈으로 불륜 이거는 민법, 형법, 종교법 뭐 다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부터 하도 재벌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제가 사무실에서 저 혼잣말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야, 우리 좀 정상적으로 살자, 제발. 좀 정상적으로 살자.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그냥 사기나 횡령으로 끝내야지. 회사 돈으로 불륜 뭐 이렇게까지 나가면 너무 비정상적인 거죠. 조금 정신들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사안이. 우리가 그냥 뭐 재벌 회장의 불륜 이런 사안을 그렇죠. 그 여자가 얼마나 예쁘길래 그 여자 사진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뉴스에 엉뚱하게 몰입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사이에 대기업 회장, 재벌 총수의 이런 전대미문의 맞습니다. 범죄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역사에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정말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브리핑 여러분들 매일 이 시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의 속살 또 살펴봤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화국 논평. 배신자가 지옥에 갈 때까지 긴장과 공세를 늦추지 않으시는 뒤끝 박근혜 동지께서는 끝내 문재인 품에 안긴 과거의 동지 김종인 또
안철수 품에 안길 것으로 보이는 이상돈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김무성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기업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은 김종인과 4대강에다가 오줌을 싸버린 이상돈, 이 둘 모두 보수로부터 개밥그릇 취급받던 떨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는 터에 박근혜 정권 개국공신으로 만들어 줬건만 연지연 곰탕 가마솥에서 첨가제 없이 48시간 동안 끓인 사골 진국 같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박동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불만과 비난, 저주의 침을 튀기고 있는데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김무성은 즉각 김종인, 이상돈이 빨간 잠바를 입고 박동지와 손잡고 웃은 지난 대선 때 사진을 전국 방방곡곡 새누리당사 외벽에 붙여서 김종인, 이상돈이 여당이 야당으로 파견한 세작임을 만방에 알려 야당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새누리당 명예당원증을 발부해서 한 번 당원이면 불가역적이며 최종적인 당원이란 점을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만약 여의치 않으면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다시는 아들 병역 갖고 거짓말을 안 할 테니 또 서울시 청년수당은 물론이고 노년수당도 뒷받침해 줄 테니 박원순에게 새누리당 입당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요즘 문재인의 영입 시도가 수시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편 중에서 정리 대상인 비박들, 예컨대 유승민, 이혜훈, 진영 등에게 문재인 당에 가서 더불어 함께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 김무성, 너도 가라. 응? 그리고 그 당에서 낙천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 총선은 진실한 사람 대 부실한 사람의 대결 구도를 형성케 함으로써 만세 영광의 진박 세상이 열릴 것임을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아, 저 결혼 때문에 이제 집도 사야 되는지 전세도 없고 걱정이겠다. 나도 투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인터넷의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찌라시야. 찌라시? 그럼 어디서 정보를 구해요? 그러게, 나도 걱정이야.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에서 만나보십시오. 경제전망보고서, 주택시장 전망보고서,
성장형 우량주 선별법 보고서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문의 전화 070-7584-2050. 오늘의 날씨. 네, 오늘부터 추위가 잠시 주춤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 4도 선에서 최저 기온 분포가 될 것 같은데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일요일까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찾아올 추위 한층 더 강력해집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특히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한낮에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낮까지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도, 대구 6도, 전주 6도. 네, 이렇게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위터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이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주관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수사한답니다. 단돈 10억 엔으로 한국경찰이 식민지 경찰로 되돌아갔군요. 식민지배 피해자를 응원하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는 식민지뿐입니다. 다른 사안이긴 한데요. 전우용 트위터 하나 더 소개합니다. 박근혜의 찬양에 열심히던 종편 패널들이 대거 새누리당에 입당했군요. 후임 패널들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첨은 간신의 주특기니 사상 유례 없는 아첨 간신의 등용문이 활짝 열린 셈이지요. 그런데 간신의 등용문이 백성에게는 지옥문입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